안녕하세요. 올해 85세, 45년간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영석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달걀 먹어도 될까요? 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늘어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달걀을 먹는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달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45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달걀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달걀을 건강하게 즐기면서 영양을 듬뿍 채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정말 좋은 영양원입니다. 단백질은 물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나이에 맞는 달걀 섭취량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8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소화 기능이 다릅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섭취량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권장하는 달걀 섭취량은 일주일에 45회, 한 번에 한 개입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거나 일주일에 5번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한 개씩 드시는 거죠. 왜 이렇게 제한해야 하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속 더부룩함, 심하면 설사 같은 증상까지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 즉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는 달걀 섭취 횟수를 지금처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만약 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좋다고 해서 많이 먹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매일 달걀을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오늘부터는 횟수를 조금 줄여보고 한 번에 한 개씩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노인에게 맞는 달걀 조리법입니다. 달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소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조리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은 반숙과 계란찜입니다. 반숙은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계란찜 역시 수분 함량이 많고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흡수하기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형태의 음식은 이런 부담을 줄여주므로 달걀 역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아침에 보통 반숙 달걀 하나와 제철 채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소화도 편안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리법도 있습니다. 바로 완숙처럼 딱딱하게 익히거나 기름에 튀기듯이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완숙 달걀은 흰자가 질겨서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에 튀기듯이 조리하는 스크램블이나 달걀, 프라이를 너무 바싹 익히는 것은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늘리고 소화 부담도 커지게 만듭니다. 특히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할 경우 달걀의 섬세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산화물이 생성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때는 날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날것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여 피부염이나 탈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식중독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혹시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노른자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 콜린,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철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흰자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드시면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오틴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통째로 드실 때 가장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달걀을 통째로 그리고 부드럽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딱딱한 완숙 달걀이나 기름에 튀긴 달걀을 주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촉촉한 반숙이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속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달걀 섭취 시간대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달걀은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떤 약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달걀 섭취를 가급적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아침에는 우리 몸을 잠에서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달걀을 섭취하면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침 식사를 8시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8시 이후에는 코르티솔 분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어집니다. 가능하다면 8시 이후, 즉 늦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 약물과 달걀을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 방지제인 와파린,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이므로 달걀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와파린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데 달걀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복용 시간과 달걀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4시간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달걀은 최소 9시 이후, 안전하게는 11시나 점심 식사 시간에 드시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나 약사님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약과 함께 먹는 음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약은 음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께 달걀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약과 달걀을 거의 동시에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약효를 온전히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원이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달걀의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채소와 건강 오일입니다. 달걀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스크램블을 만드실 때 시금치, 양파, 버섯, 파프리카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듬뿍 넣고 조리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달걀의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은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며 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반숙 달걀에 신선한 샐러드를 듬뿍 곁들이고 발사믹 드레싱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먹습니다. 여기에 통곡물 빵 한 조각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달걀 섭취 전후로 위장을 미리 따뜻하게 예열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따뜻한 차를 마셔서 위장 활동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미리 예열하면 달걀의 소화 흡수를 돕고 속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식사할 때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소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복에 흰자만 먹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흰자만 먹으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노른자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놓치게 됩니다.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통째로 드시고 채소와 건강 오일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혹시 달걀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채소와 건강 오일을 꼭 함께 드셔보세요. 분명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섭취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한두 가지 이상 앓고 계신 경우가 많으므로 달걀 섭취에 앞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독 높거나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섭취량과 가장 안전한 조리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치의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개인화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드신 후에 몸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먹은 후 속이 심하게 불편하거나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조언을 해줄 뿐 결국 건강을 위한 선택과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80대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45회 한 번에 한 개씩만 섭취하여 소화 부담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유의하세요. 둘째, 반숙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딱딱한 완숙이나 기름에 튀긴 것은 피하시고요. 셋째, 아침 6시 8시 사이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와파린이나 스타틴 같은 특정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예약 복용 시간과 달걀, 섭취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가능하면 4시간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세요. 넷째, 채소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 오일을 함께 드시면 달걀의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콜레스테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달걀을 건강하게 즐기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작은 실천들과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85세인 지금도 매일 이 건강법들을 실천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시나요? 노년의 깊은 잠을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달걀 섭취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 혹은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